초기 우주는 빅뱅 이후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팽창했다는 것이 인플레이션 우주이론인데요. 몇 가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1981년에 인플레이션 우주이론을 도입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광자가 우주 초기에 방출되어 지구의 북극에 도달할 때까지 자유롭게 여행했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제 다른 광자가 동시에 방출되었지만 첫 번째 광자와 반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광자에서 다른 광자로 정보를 보내는데 필요한 시간이 우주 나이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광자들은 서로 통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정확히 동일한 온도를 갖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온 광자가 어떻게든 통신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빅뱅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는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간 이전에 전체 우주는 공통 온도로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널리 분리된 지역은 초기 우주에서 실제로 서로 매우 가까웠으며 이러한 지역의 광자가 거의 정확히 동일한 온도를 갖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주 팽창에 대한 간단한 모델은 풍선의 팽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풍선의 어떤 지점에 있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지점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장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풍선이 팽창함에 따라 풍선 표면에 있는 물체 사이의 거리가 증가합니다. 풍선을 부풀리기 전에 너무 작아서 읽을 수 없는 풍선 표면에 메시지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풍선을 부풀리면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초기 풍선에 쓰여진 것을 확대하는 현미경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초기에 생성된 양자 요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초기 우주의 양자 요동을 볼 수 있는 우주 현미경으로 작동합니다. 고전 물리학을 사용하면 인플레이션 우주의 진화는 균일합니다. 각 공간 지점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서로 다른 공간 지점에 대한 초기 조건에 약간의 불확실성을 도입합니다. 인플레이션 기간 이후 요동이 증폭되면 물질의 밀도는 우주의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중력으로 인해 밀도가 더 높은 지역이 수축하기 시작하여 은하가 형성되다는 것이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그럼 우주는 계속 팽창할까요? 우주를 채우는 물질이 없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이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정지해 있는 물체의 우주 팽창에 대한 후퇴 속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채워져 있고 중력을 통해 일반 물질이 다른 물질을 끌어당겨 우주의 팽창 속도를 늦춥니다.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로 알려진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면 이중력 인력은 충분히 강력하여 우주의 팽창을 멈추고 나중에 역전시켜 결국 빅 크런치로 알려진 상황에서 다시 붕괴하게 합니다. 반면에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에 미달하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우주가 비어있는 것처럼 팽창이 진행됩니다. 임계 우주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